자, 교재 64쪽에 22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방금 전에 봤던 21번에 비하면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출제는 그보다 앞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 문제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나 최대 또는 둘 다를 묻고 있을 때에는 기호화보다는 표를 더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규칙을 보시면 자, 1번 규칙은 특별한 건 없었고, 자, 2번은 2는 반드시 사용한다는 확정적인 조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으로 조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조건은 2. 자, 3번은 A와 B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는 것은 요것이죠. 요것이 아니라면 자, C와 F를 함께 사용한다. 자, 그리고 4번 자, C와 D를 함께 사용한다면 E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요거 결합을 시키면 대우를 취하면 E라면 not 또는 not D라는 것이 나오겠죠. 자, 5번 만약 B나 C를 사용한다면 F를 사용한다. 자, 6번을 기호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자, C와 E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C와 E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랑 비슷하죠. 자,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자, and A와 B를 함께 사용할 수는 없다. 자,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6번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뭐 대우로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액션을 하다가 실전에서는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문제는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호화 말고 표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표를 사용하지 않고 기호화만으로 이것을 계속 감행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A, B, C, D, E, F까지 있는 것이죠. 자, 최초 이 3번 조건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A와 B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것은 자, 이렇게 OX, XO, XX의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C와 F를 함께 사용한다 그랬죠?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최초 2는 다 사용한다고 했고요. 또 이 조건사의 대우에 의하면 C와 D 중에 하나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다 사용하니까 여긴 다 X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최소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3개, 그 다음에 4개, 4개인데 자, 최소 개수가 3개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5번 중에 가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3번 또는 5번으로 고르는 걸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B이면 F니까 F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2면 C나 D를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최대를 고를 수 있겠죠. 자, XX를 떠올려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5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마주 해보시면 C와 E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C와 E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가 아니라면 자, A와 B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했으니까 여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 얘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OOXOO라는 이런 경우의 수가 확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실제 시험장이라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5개 되겠네 해서 자, 최대 5개, 최소 3개라는 식으로 해서 정답을 5번을 고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자, 최대 개수, 최소 개수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확정 조건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뭐 크게 다를 바 없고 자, A와 B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는 이 경우를 가지고 자, 우리는 크게 2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닌 요 3가지 경우가 자, 이렇게 C와 F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를 통해서 경우의 수를 상당히 압축할 수가 있었고, 자, 그 경우가 아닌 나머지 경우에서 최대 개수를 또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자, 기호화와 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와 표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제가 이 문제를 이 챕터에 소개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득점자들이나 빠르게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많은 분들은 표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호화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시되 표를 적절하게 쓰는 그런 습관들도 잘 길러두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호화 더하기 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